베버리힐즈의 한 중학교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한 남학생 5명에게 퇴학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뉴욕시 일대에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예보돼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얼바인 지역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수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 주민이 화염에 휩싸인 주택에 들어가 이웃 주민을 극적으로 구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의 한 의료시설에서 한 어린이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시설에 있던 수백여 명이 홍역 감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한인들도 재학 중인 베버리힐스의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AI 기술로 여학생들의 얼굴만 사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어 유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학생 5명은 학교로부터 퇴학 조치를 당했는데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들이 미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벌리힐스의 한 중학교 등굣길. 총과 방탄복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학교에 배치됐습니다. 해당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가짜 나체 사진이 온라인상으로 유포돼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난달 26일 한인들도 다수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베벌리 비스타 중학교에서 남학생들이 AI를 이용해 여학생들의 가짜 나체 사진을 유포했습니다. Think about, smoking, and you think about, just driving cars, and things are regulated by age and by experience. This is completely unregulated. 경찰 조사 결과 가짜 나체 사진을 유포한 용의자들은 해당 학교의 8학년 학생 5명, 피해자들과 동급생으로 알려진 용의자들은 16명의 여학생들의 가짜 나체 사진을 제작해 메신저 앱으로 배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용의자들의 신분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모두 퇴학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Please get in control of the kids and the tech and the access. 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학교까지 번진 사실이 드러나자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It was very heartbreaking. It was very heartbreaking. We have to be more hands-on, especially in this day and age. We have to be more involved with our children because if not, we're going to lose them. And we're going to lose them by margins where we cannot get them back. I think it made everybody alarmed and alerted to the fact that this could happen to them. This is a form of bullying, and bullying should be reprimanded. 지난해 11월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딥페이크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다 적발됐고,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에선 중학생 2명이 동급생들의 음란 사진을 제작해오다 적발돼 기소된 바 있습니다. 연예인과 정치인 등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최근에는 일반인들은 물론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표적이 되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오늘 뉴욕시에 수십 마일에 달하는 돌풍이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맨하튼과 롱아일랜드 그리고 뉴저지 등의 최대 시속 60마일에 달하는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저녁 11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강풍으로 오늘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7개의 교량의 트랙터 트레일러와 2인용 트럭의 운행을 금지시켰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에 따르면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 항공편은 평균 89분,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평균 78분의 지연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뉴욕과 뉴저지의 13,000여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오늘 최저기온은 화씨 40도지만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보됐고 내일은 최고기온이 64도, 최저기온 45도로 비교적 오늘보다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얼바인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2만여 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용의자들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얼바인 경찰국은 지난 8일 신용카드 절도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8명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훔친 신용카드로 29차례에 걸쳐 22,000달러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모두 히스패닉계로 8명 가운데 2명이 신용카드를 훔쳤고 나머지 가족들과 함께 카드를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한 주민이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 주택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 주민을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뉴저지주 소방국은 웨스트 데포드의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화염에 휩싸인 주택 앞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시킨 뒤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화재 진압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주민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가운데 이들을 구한 사람들이 이웃 주민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영웅적인 행동에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집안에 있던 주민들은 지하실에 갇혀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이웃 주민들이 지하실과 외부로 연결되어 있는 창문을 깨고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started banging on the basement window and we broke it out. And all of a sudden we heard a woman's voice. We're here, we're here. I'm going, where? Where are you at? Where are you at? We went to the back door and just started banging on the door, banging on the windows, literally anything to make noise. 한편 당국은 현재 해당 주택에서 화재가 난 구체적인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의료시설에서 어린이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수백여 명이 홍역 감염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오후 12시부터 5시 사이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어린이가 전염성 바이러스 질환 증세를 보여 UC 데이비스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300명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감염 예방 조치와 상황을 통제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당시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홍역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미 전역 17개 주에서 총 45건의 홍역 사례가 보고됐으며 올해 홍역 환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자신의 히스패닉 남자친구와 함께 펜타닐을 유통해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지검에 따르면 지난 8일 레이크워스에 거주하는 32살 사만다 이 씨와 남자친구인 31살 다넬 먼데즈가 펜타닐 유통 공모 혐의 등으로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마약 중독자로 알려진 한 여성에게 펜타닐을 판매한 가운데 이 여성의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지난해 펜타닐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기를 사망에 이르게 한 펜타닐 경로를 추적하던 중 이 씨의 범행 사실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이 씨의 남자친구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씨는 마약 유통 혐의 이외에도 아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가 추가돼 가중처벌을 받게 되며 체포 당시 집안에는 총기 14정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죄가 인정될 경우 남자친구인 먼데즈는 최대 20년형을, 이 씨는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미국에서 사육하고 도축 가공된 육류와 가금류에 메이드 인 USA 표시 부착을 앞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는 연방법에 새 규칙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축된 고기와 달걀 생산품에 메이드 인 USA 표시 레이블을 붙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 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지만 연방정부는 생산자들에게 지금부터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레이블의 부착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고기류와 가금류의 약 12%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전의 법에 따르면 축산품을 호주나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수입하는 회사들도 그 상품에 USA 생산품이라는 표시를 붙일 수가 있었지만
미국의 목축업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로비에 나서면서 바이든 정부는 이전의 법이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 휴지 수백 개가 쏟아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5번 프리웨이 남쪽 방향 차선에서 두루마리 휴지가 흩어져 교통정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휴지를 싣고 가던 포드 트럭에서 3개의 상자가 떨어져 차선 2개가 차단됐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아수라장이 된 휴지를 신속하게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0년 텍사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도 휴지를 싣고 가던 트럭이 교통사고를 내 휴지가 도로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숙박시설의 실내 보안 카메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오는 4월 30일부터 위치나 목적 그리고 사전 공개와 관계없이 숙소 내부의 보안 카메라나 모든 형태의 감시기기 설치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에어비앤비는 침실과 욕실을 제외한 공간에 예약 전 숙소 사이트와 게스트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한 실내 보안 카메라 사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몰래 카메라에 대한 수많은 보고를 받아왔고 앞으로 게스트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우선시하기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정책을 변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스트는 4월 30일까지 숙소 실내 카메라를 제거해야 하며 실외 보안 카메라는 허용되지만 예약 전 게스트에게 카메라 여부와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또 만약 소음 측정 장치가 있다면 장치의 존재를 알리고 해당 기계가 데시벨 수준만 측정되고 대화가 녹음되거나 전송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이번 정책이 변경된 이후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가 이뤄지고 운영 정지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 국민 한 명이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러시아 기밀을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건 처음입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올해 초 한국인 한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사법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 중 한국인의 신원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국적 남성 백모 씨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은 백 씨가 처음입니다. 타스통신은 백 씨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된 뒤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백 씨가 국가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형사사건 자료는 1급 기밀로 분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에서 백 씨의 구금 기간을 오는 6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백 씨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 알려졌는데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체포됐던 백 씨 아내는 풀려나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 중이라면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에서 최대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 백 씨의 석방이 지연되거나 실제 중형이 선고될 경우 북러 간 밀착으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러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중국의 국회 격인 양회의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전현직 최고 지도부의 집과 사무실이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에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바로 연행됐는데 공개된 영상에 공산당을 비난하는 외침이 담겼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야. 삼엄한 경계 속에 일반인 통행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10일 새벽 이곳 중난하이 남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한 영상이 X를 비롯한 해외 SNS에 올라왔습니다. 차량은 문턱에 걸려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경비 인력들에 의해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온 뒤 사지가 붙들린 채 어디론가 빠르게 연행됐습니다. 영상에는 누군가가 공산당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외치는 소리도 담겨 있습니다. 중난하이는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거주하는 곳으로 이곳에 차량이 돌진한 일이 알려진 건 처음입니다. 연행된 운전자가 누군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영상에 나오는 외침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난하이와 인접한 인민대회당에서는 지난 4일부터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렸는데 총리 권한이 급격히 약화되는 등 이번 양회를 통해 시진핑 1인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사건을 재작년 10월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확정하는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한복판 고가도로에서 벌어진 시 주석의 파면을 요구한 현수막 시위에 빗대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현역 박용진 의원이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과의 경선 맞대결에서 패했습니다.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의 3인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현역과 친이재명계 원외 도전자 간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친명 정봉주 전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지난주 3자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과의 최종 결선으로 좁혀진 데 이어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한 겁니다. 이 지역구에서 두 차례 당선됐던 비명 박 의원은 현역 하위 10%에 부여되는 경선 득표율 30% 감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다며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말씀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노원갑에서 당선됐던 정 전 의원은 20년 만에 재선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의원은 강성 친명계로 분류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은 친명계 김동아 변호사가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송갑석, 전해철 등 다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경선 결과를 줄줄이 발표하는데 결과에 따라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들어갑니다. 선대위 명칭은 정권심판 국민승리 선대위로 정하고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세 사람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떨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친명이니 친문이니 하는 이런 말들 이제 우리 스스로 내다버립시다. 우리는 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는데 임 전 실장은 일단 백의종군하며 선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겠다며 수도권에서 서울 편입 같은 지역 밀착형 공약을 강조했고 민주당은 충청권에서 정권 심판론을 본격 내세웠습니다. 제3지대도 일제히 총선 깃발을 올렸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강세지인 경기 고양을 찾았습니다. 서울특별시 편입과 경기북도 신설을 이른바 원샷법으로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향의 미래를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국민이 여러분께 잘하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총선 30일을 앞두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폭주 저지를 기치로 내세웠습니다. 여당의 실행력을 강조하는 지금 합니다를 총선 슬로건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을 겸해 전면에 나서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표심이 유동적인 이른바 스윙보터 충남을 찾아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기본 윤리도 안 지키는 폐륜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독재 정권 반드시 4월 10일 심판합시다, 여러분. 이 심판 선거의 중심은 바로 충청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 가방 수수, 주가 조작 의혹을 앞글자를 따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특히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국방부 차관이었던 신범철 후보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천안을 찾아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 후보자를 공천하면서 지역구 3자구도 진용을 본격화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김종민 공동대표와 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 의원이 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율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 후보로 자신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긴급 총회를 열어 지금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에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150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5시부터 2시간 넘게 열린 서울대 의대 교수 긴급 총회. 430여 명의 교수들은 정부가 움직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 주 집단 사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서울대 교수들은 정부의 진정성 있는 또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다음 주 월요일 3월 18일 사직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이른바 빅5 병원 교수들은 앞서 지난 토요일 회의를 했고 앞으로 행동을 연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 집단 사직 사태가 나머지 대형 병원들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단체 사직을 예고했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오는 14일 두 번째 전체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천여 명에게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강수를 두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부는 지역 보건소와 군 병원 등에서 일하던 공중보건의 138명과 군의관 20명을 어제부터 상급 종합병원으로 파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울 예정인데 필요하면 다음 주 공보의 200명을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중증, 응급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력을 지원을 해주고 또 필요하면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그 공백을 메꾸도록. 취약지역 의료 인력까지 빠지면서 의료계에선 더 심각한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료 취약지들은 거기가 더 문제죠. 생각 조금 해보시면 이대로 가면 파국이겠구나. 환자 단체들은 환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갈등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케이트 미들턴 영국 왕세자빈이 복부 수술 후 2달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 SNS로 근황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조작 논란이 일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왕세자 부처의 켄싱턴 궁은 공식 SNS 계정에 왕세자빈 명의로 우리가 공유한 가족 사진이 일으킨 혼란에 사과를 표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월 수술 후 공개석상에 나오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돌던 왕세자빈은 앞서 세 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샬럿 공주의 소매 일부가 지워져 보이고 겨울철치고 나뭇잎이 푸르다는 지적 등 사진 조작 가능성이 제기됐고요. 급기야 로이터와 AP 등 주요 매체들은 사진 발행을 취소했는데요. 켄싱턴 궁은 해당 사진이 윌리엄 왕세자가 이번 주 초 촬영한 거라며 왕세자빈 신변을 둘러싼 의혹을 불식하려 했지만 조작 논란이 더해지며 되레 의혹만 부채질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새로 합류한 스웨덴의 국기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에 정식으로 개양됐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푸틴은 나토가 유럽 내 어떤 나라로도 확장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지만 정반대 결과를 맞았다고 말했고요.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이 200년 이상 된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끝낸 역사적 조치라며 나토와 비용과 책임, 위험을 함께 분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2022년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이딴 제동에 2년 가까이 가입이 지연된 끝에 나토 집단방위 체제에 완전히 합류했습니다. 163층에 이르는 세계 최고층 건물 부르즈 할리파에 벼락이 내리꽂히는데요. 사막 위에 건설된 도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벼락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현지 시간 9일 두바이에는 6시간 동안 연간 강수량 120mm의 절반 수준인 50mm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차량이 물에 잠기고 두바이 국제공항의 일부 항공편이 중단되는 등 짧은 시간에 내린 폭우로 두바이 곳곳이 물에 잠기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독일 법원은 살인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1살 미국인에게 범행이 믿기 어려울 만큼 잔인하다면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미국인은 지난해 6월 멋진 촬영 장소를 알려주겠다며 아시아계 미국인 관광객 2명을 등산로로 유인했고요. 이 중 한 명을 절벽으로 밀어뜨린 뒤 다른 한 명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고 역시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숨지게 했는데요.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다 범인이 체포되기 전까지 현장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SNS로 퍼지며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호주 시드니를 이륙해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던 여객기가 비행 중 기체가 강하게 흔들리면서 승객 등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칠레 라탐 항공 LA800편 항공기가 비행 도중 기술적인 문제로 강한 흔들림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라탐 항공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부상 승객과 승무원 등 50여 명은 대부분 경상을 입어 13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상태가 위중한 걸로 전해졌고요. 부상자 대부분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른바 백기 발언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항복은 평화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1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스웨덴 가입 기념식에서 우크라이나에는 선택지가 없고 평화롭고 지속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스위스 공영방송 RTS와의 인터뷰에서 백기를 들고 협상할 용기가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 믿는다며 러시아와 협상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자국 주재 교황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들여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월달 2024년도까지 와가지고 2023년도에 있었던 차의 리커드에서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을 보면은 되게 특이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게 무슨 데이터냐? 먼저는 제일 많이 차를 산 차가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만 토요타 코롤라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슬라 모델 Y. 근데 이제는 지금 2023년이 다 지나서 보니까 테슬라 모델 Y의 리커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테슬라를 다시 보고 다시 검토하고 이 차에 우리가 진짜로 에코노믹한 포지션에서 모델 Y를 탔는데 진짜로 우리가 돈으로 계산하면은 진짜 에코노믹 했냐 안 됐냐 하는 어세스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2023년도에 볼 때는 되게 특별하게 우리 혼다 차들이 제일 많은 리커가 있었어요. 혼다 차는 원래 탑 10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는 차 회사로 서머에 있었지만 2023년에는 제일 많은 차가 affect된 리커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봐서도 우리가 이거를 들을 때 무조건 혼다를 차를 산 손님들은 꼭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수리 기록을 만드시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every year 2023년도도 우리한테 특이한 점이 없었던 부분은 바로 number one. every year number one으로 제일 많은 리커가 있었던 거는 우리 포드 회사였습니다. 포드 회사가 따라서 또 다른 큰 미국 기업들이 포드, FCA 하고 GM이 제일 위로 탑 3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2023년도와 2022년도와 2021년도와 all past history도 이 탑 3 미국 회사들이 이렇게 리커가 제일 많은 걸로 또 2023년도에도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여러분이 이 미국 차를 사셨다 하면은 무슨 모델이든지 리커가 많이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리커에 대한 내용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받냐? 꼭 이 리커 노티스를 받으면은 버리지 마시고 그걸 갖고 수리하러 서비스 딜러 센터에 꼭 가세요. 그리고 그 종이를 받으시면은 그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견이 사모예드 2마리가 발견돼 구조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누군가 유기한 건지 반려견이 가출한 것인지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차들이 달리는 고속도로에 덩치 큰 사모예드 2마리가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지난 9일 충남 당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찍힌 영상인데요. 이 장면을 목격한 남성은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라는 제목으로 SNS에 영상을 올렸고요. 개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동물구조대에 안전하게 인계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반려견을 유기한 걸로 오해한 누리꾼들은 개를 고속도로에 버리는 건 죽으라는 거 아니냐며 분노했는데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 개들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소로 견주가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모예드들은 고속도로 인근 주택에 살고 있었고요. 지난 8일 잠금 장치가 허술한 틈을 타 가출했던 겁니다. 주인이 애타게 찾던 중 영상이 공개되며 행방을 알 수 있었고요.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반려견 내장 인식칩 등록 절차까지 마쳤다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버려지는 개들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공원 벤치에 묶여있는 강아지 옆에 키울 뿐 공짜라고 적은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인천의 유기동물보호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한 유기견 사연인데요. 누리꾼들은 물건 버리듯 반려견을 버리는 견주가 너무 무책임하다면서 분노했습니다. 지금은 이 유기견 임시보호해줄 새 가정을 만났다고 하네요.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삼겹살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살코기 대신 비계만 가득하죠. 글쓴 이는 사진과 함께 70대 어머니가 경기도의 한 시장에서 손주들 위해 사둔 삼겹살이라고 설명했고요. 한 근은 비계 반, 살코기 반이었는데 다른 한 근은 모두 저 상태라고 적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당장 정육점에 가서 환불받아야 한다. 삼겹살이 아니라 비계살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런 논란 처음 아니죠. 삼겹살을 샀더니 비계만 가득하다는 소비자 불만 끊이질 않고 있고요. 정부가 지난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최근 축산물 가공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 점검까지 나섰지만 여전히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악 스키를 즐기다 눈을 가려 보이지 않던 폭포가 갑자기 발밑에 나타났습니다. 이 스키어 어떻게 됐을까요? 뉴질랜드 출신의 스키 선수가 눈 쌓인 일본 홋카이도 산악지대에서 스키를 타고 질주합니다. 나무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속도를 높여가죠. 그런데 가파른 경사면을 지나치자마자 발밑에 구멍 하나가 나타납니다. 피할 틈도 없이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데요. 5, 6m 아래로 곤들박질 친 스키어, 눈앞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홋카이도 곳곳에서 발견되는 자연 온천이었고요. 바위 표면을 기어오르며 한참을 고군분투한 끝에 무사히 온천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뉴욕 시내 우길기 인력거의 문제를 제기한 후 일본 구구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며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베트남전 당시 국군이 베트콩으로 보이는 한 여성을 수색하는 원본 사진에 서 교수와 서 교수 딸의 얼굴을 붙여놓은 겁니다.
서 교수는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며 인간으로서 기본 자질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서 교수는 그러면서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우길기를 다 없애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갈 때까지 간 일본 구구 세력의 몰상식한 공격에 절대 굴하지 말라고 응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1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